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안동의 한옥마을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집 첨에 걸린 종이 등불은 살짝 흔들리며 부드러운 바람에 맞춰 따뜻한 빛을 뿜어내며 돌길을 비추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고 도시의 현대적인 소음은 침투할 수 없었으며 전통은 소중한 보물처럼 지켜지고 있었다. 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속에서 두 마음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혜진은 전통적인 여관의 나무 계단을 내려가며 밝은 린넨 블라우스를 고쳤다. 28세인 그녀는 세련됨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그녀의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지만 안동으로의 여행은 자신의 뿌리와 아마도 자신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였다. 마당을 지나며 그녀의 시선은 마을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어린 시절 친구인 민재의 길고 날씬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현대화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색조는 그의 성격의 단순함을 반영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가 웃음을 참으며 자켓 끈을 고쳐 매며 말했다. 햇살이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어. 세상이 다 깨기 전에 조금이라도 탐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혜진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재는 혜진과 항상 대조적인 존재였다. 그녀가 도시의 분주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마을에 남아 지역 사원을 돌보며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작은 시장으로 걸어갔다. 공기는 신선한 생선, 된장, 그리고 그날 아침에 수확된 채소들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방언으로 울려 퍼졌고 주부들은 열정적으로 거래를 했다. 혜진은 그곳의 생동감 넘치는 단순함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의 세상은 상호 존중과 인내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것을 서울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가끔 여기에서의 삶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잊곤 해. 혜진이 과일 가판대 앞에 멈추며 고백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해. 민재는 잘 익은 자두를 하나 집어 혜진에게 건넸다. 멀리 있을 수는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지는 않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그들의 손길은 잠시였지만 둘 다 그것을 모른 척하며 지나갔다. 혜진은 시선을 피하며 얼굴에 올라오는 열기를 느꼈다. 그들은 계속 걸었고 이슬이 맺힌 논밭을 지나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두 사람을 연결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긴장감이 있었다. 사원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다. 마당은 벚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꽃이 핀 부드러운 바람에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의식용 북소리는 새들의 지저김과 섞여 신성한 평온함을 자아냈다. 혜진은 민재가 큰 불상 앞에 향을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그곳과 하나가 되는 듯한 모습은 마치 그의 영혼이 그곳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항상 이렇게 살았어? 혜진이 갑자기 물었다. 그렇게 평화롭게? 민재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어두운 눈빛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평화는 가진 것이 아니야. 매일 찾는 거지. 너는? 혜진, 너는 뭔가를 찾고 있어? 그 질문에 혜진은 당황했다.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무언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렸고 민재의 시선이 그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여관의 마당에서 만났다. 공기는 밤벌레의 소리와 입구를 둘러싼 자스민 꽃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은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집 안에서 비친 부드러운 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비쳤다. 민재는 나무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잠을 못 잤어. 혜진이 주저하며 다가갔다. 아마도 이 고요함 때문일 거야. 나는 서울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졌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고요함은 익숙하지 않으면 귀를 멍하게 만들지.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달빛이 민재의 눈에 반사되었고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에게서 어쩔 수 없이 끌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그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그녀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민재,
혜진이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네가 물었던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나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본 후 대답했다. 아마도 네가 그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아마도 중요한 것은 찾는 것에 마음을 여는 거지. 생각 없이 혜진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제스처는 본능적이었지만 의미가 깊었다.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 대신 그의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맞추며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위로가 되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동안 쌓여온 긴장감이 결국 폭발했다. 그들의 입술이 마주쳤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감정이 가득한 키스였다. 그 순간은 도둑 맞은 순간 같았고 그들이 살아온 사회의 규범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벽을 넘는 행위였다. 키스는 깊어졌고 주변의 세상은 사라지는 듯했다. 벌레들의 소리, 자스민 향기, 달빛, 모든 것이 그 순간의 배경이 되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다. 민재는 갑자기 일어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좌절감을 표현했다. 혜진, 우리는.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등으로 가득했다. 너는 서울에서의 삶이 있어. 나는 여기 내 삶이 있어. 이건 잘 될 수 없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과 결단력의 혼합이었다. 그럼 내가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내 삶이 지금 이 순간 바뀌고 있다면 어때? 민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가진 깊이를 풀어내려는 듯했다. 결국 그는 혜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을에서의 일정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그 키스, 그 말들, 민재의 눈빛,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여관의 문 앞에 나타났다. 혜진, 나. 그가 시작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대신 그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마 우리가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시도하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야 해. 준비됐어? 그녀의 대답은 말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하는 미소였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재 옆에서 운명이 그녀의 길에 놓을 모든 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